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제 특별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전화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분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제가 요새 아주 오랜 기간 좀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이제 괜찮습니다만 예. 아직은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져 있나 보죠. 아니 그 3주간이나 병원에 계셔가지고 저는 네네. 그때 목소리가 너무 편찮으셔서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기력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뭐 그런 예. 대로 그 병이 뭐 심각한 게 아니라서 예, 그런 대로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좀 끊어졌는데요. 저희가 신호가 잘 안 잡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죠. 네, 예. 약간 피로하실 필요하신 수도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연결이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이크를 마이크가 지금 꺼졌어요.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네, 장관님. 전화가 도저히 끊어졌나 봐요. 그러게요. 네, 지금 전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후보와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종종 만나서 여러 의견을 좀 나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왜 이재명을 돕기로 하셨습니까? 왜 이재명입니까?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장관님께서 유력하다고 꼭 도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또뭐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다면 가장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하니까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뭐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 뛰어난 선동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상당히 준비된 선동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동가 수준은 넘어선 분이고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실 분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네.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때에 비해서 이제 훨씬 원숙해지셨잖아요.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게 언제였나? 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그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장관님께 무슨 역할, 어떤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고원, 쓴소리. 구체적으로 무슨 뭐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나눈 거 정도죠, 뭐. 예. 장관님 오늘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인터뷰했어요.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네. 만났을 때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하셨는데 네, 한창 그 뉴노말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였던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 뉴노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관심이 없냐. 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예. 아이고 그렇다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 지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장관님께서 뭐 어쨌든 정치 원로로서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게 그
갑자기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나서 긴급하게 네. 치러지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 원로로서 당부하신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신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역할 어떤 주문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돌출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네, 국민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적인 정서를 네, 이재명 대표가 잘 이제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드리고 네, 어떤 안정된 국정 운영이라는 그런 좀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는 게 굉장히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제 먹고 사는 네.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네네. 지금 이념이나 진영 얘기는 좀 잠깐 좀 미뤄두고 네. 지금 해야 될 예, 것은 사실은 이제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 네. 그리고 무너진 어떤 그 경제를 좀 살리는 것, 성장과 회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네, 말로 하기는 그냥 한 가지 과제지만 네, 실제로 국정에 책임진 사람들하고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기 쉬운 과제들이 아니죠. 예, 그런 어려운 과제를 많이 짊어지고 이제 정권에 출범하는 건데 말하자면 네, 예, 이제 그런 걸 국민들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 뭐 도울 건 도와주실 거고 또 네. 국민 도움을 요청할 걸 해야 되고 예,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 예, 이런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도 그걸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네,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최근에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정규재 논설위원, 그 조갑재 대표,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보수 인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그 네. 뭐라 그래야 돼 중도 보수 확장 전략 뭐 이런 노선을 걷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그거를 굳이 뭐 명명을 하자면 뭐 중도 보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 의견을 만나 들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네. 장관님 보시기에 이재명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좀 내각에 들어가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내가라는 게 저도 있어봤지만 네, 어쨌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걸 잘 찾아서 사람을 쓰면 되죠. 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심이 이렇게 네. 모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입니다. 예, 네, 청와대 있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예민해요. 네, 어느 정도? 인사 예.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 있다가 민심 흩어지고 모이는 걸 제가 여러 번 보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인사에 예민하다 그런 걸 여러 번 제가 얘기도 하고 느낀 일이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네, 특히 인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 국민들의 정서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경제사령탑은 어떤 사람이 맡는 게 좋겠습니까? 뭐 글쎄, 일각에서는 저는 뭐 경제 전문성이 없어서 예, 뭐 유승민 제가 정도가 뭐라고 가야 되지 않냐? 말씀드릴까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분 정도가 맡아서 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근데 계신데. 이제 그분도 훌륭한 인재 하나니까 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강요다 뭐 그렇게 한다면 네, 그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솔력도 봐야 되고 인화 능력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통솔 여러 인화.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분야의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를 않겠죠. 네, 이제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통솔하고. 안 된다라고까지 하기는 그럴지 몰라도 네, 장관이라는 자리는 전문성만 가지고 사람을 쓸 수는 없더라는 거죠.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니까. 네. 그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키워드는 잘 정한 것 같습니까? 뭐
탈청한 거 아닌가요? 결국 경제라는 국민이라는 게 그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조갑재 대표와 정규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친일파 과거사 문제를 덮겠다. 이념 문제는 안 다루겠다. 그리고 장관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쓰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요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요즘에는 뭐든지 뭐냐 실용주의가 대세 아닌가요? 실용주의가 대세다. 예. 이념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거를 이제 국민들도 그런 쪽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장관님께서는 혹시 뭐 총리 같은 거 맡아달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한테 그런 제안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예, 예, 장관님께서 오랫동안 사실 그 YS 공보수석을 시작으로 해서 소위 이제 보수의 제갈공명으로 또 보수 책사로 그게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들을. 그래도 안철수, 문재인 뭐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지금 이 시대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뭐 지금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죠? 네, 이게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예, 격차 해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가 가장 그렇죠. 예, 네. 그게 안 되면 네. 사회가 늘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국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덕수 후보 출마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관심이 별로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하고는 워낙 거리가 먼 일이다 싶어서 그런지. 네. 네.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 없으시군요.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본다는 게 무슨 찬성이나 반대나 그런 예. 뭐에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대선 그러니까 5월 1일 날 사의를 표명하고요.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네. 저 같으면 권한대행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국민이 그걸 맡겨준 거니까 네. 그 소임을 자기 소임으로 알고 그걸 끝내고 예. 그 다른 도전은 그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 사실 엄동설한 그 많은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특히 10대, 20대 청년 학생들이 응원봉을 들고 그렇죠. 길바닥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사실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장관님께서 여러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35일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 이제 국민들께 특히 청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젊은이들의 정의감이잖아요. 네. 네, 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가 많이 됐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젊은 세대가. 네.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를 견제할 땐 견제하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주의 장래를 위해서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무됐던 사람이죠. 그 키세스 저 초콜릿이 돼버린 눈을 막 맞으면서 예, 한남대로에 앉아 있는 그 청년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가치인데,
그런 추상적인 가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대단한 거죠. 네. 예. 이걸 좀 기득권 정치인들이 좀 가슴에 새겨야 될 무겁게 텐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뭐 정치인들도 그걸 가볍게 보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이제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장관님. 정당이라는 게 뭐 누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없어지나요? 예. 그 정당도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어차피 우리 국민의 일원이니까 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 최근에 내셨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구요? 윤석열.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예. 뭐 어떻게 평가하고 자시고 뭐 했어요? 평가 이견이지. 예. 자, 이 역사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그건 뭐 흔히 애들이 하는 문제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흔히 애들 말대로 안 봐도 비디오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정식으로 네.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윤여준 장관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아유, 전반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정주 기자님? 아니 얼마 한참 전부터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중도 보수 선대위 네. 이런 성격 좀 꾸리는데 윤여준 전 장관님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어. 이건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네. 예, 몇몇 이제 인사 중에 상징적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이재명 캠프에서 말한 대로 압도적 승리. 그러니까 지금 내란 과정에서 한덕수도 나오고 끝까지 사실 이게 내란용 선거거든요. 또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도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요. 고발도 됐고. 네. 네. 근데 선거에 나와서 이걸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캠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 예전 3년 전 선거처럼 진영 선거로 치를 수가 없는 환경이죠. 아, 예. 네. 그래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다. 네. 네. 그리고 윤 전 장관이 제가 듣기로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사단들이 예. 예, 착착착 간 걸로. 아. 예, 그 주변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같이 갔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 아닌데 네. 실무진. 예, 실무진데. 보수 인사들이 예. 예, 꽤 많이 갔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저는 실무진 누가 갔어요? 윤여준 장관님의 말 중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국민의힘 경선 어땠냐, 네. 어떻게 보시냐, 별로 관심 없다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거가 딱 그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 생각해요. 이게 진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이랑 떨어져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누가 되든 누가 되든 와라. 의미 없다. 의미 누가 돼도 없다. 의미 없다. 그런 네. 의미로 들었고 저는 이제 어쨌든 기자다 보니까 좀 옆에서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걸 처음 들어요. 네. 그 선배가.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 인터뷰하는 걸 다른 사람들 보여주는 게 조금 민망하고 힘들거든요. 아,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딴 장윤호 얘기를 선배님. 하네.